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69화 분석입니다. 원피스 1069화의 제목 만물은 바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대사는 베가펑크가 밀짚모자 일행들에게 악마의 열매의 정체에 대해 설명할 때 말한 대사입니다. 베가펑크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사람을 웃게 만드는 해방의 전사 태양의 신 니카의 모습을 한 루피를 보고 니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사람이 계속해서 바라는 한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만물은 누군가가 바라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어 악마의 열매 또한 그렇다며 악마의 열매는 누군가가 바란 인간의 진화 가능성으로 다방면을 걸친 인류의 미래가 바로 능력이라 하는데요. 또한 능력자는 누군가가 꿈에 그린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하는데 베가펑크의 대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능력자는 진화한 미래의 인류라는 뜻이 되며 진화한 미래 인류는 누군가가 생각하고 바라기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베가펑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베가펑크의 대사로 떠오르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위대한 항로를 여행 중인 밀짚모자 해적단 앞에 하늘에서 배가 떨어지면서 나온 대사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라는 물리학자 윌리 가론의 대사입니다. 여기서 윌리 가론의 대사 또한 베가펑크와 같이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는 대사인데 윌리 가론은 오다가 만든 가상의 캐릭터로 사실 물리학자 윌리 가론의 대사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SF 소설가 줄 베른의 명언입니다. 줄 베른은 1828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공상과학 SF 소설의 개척자이자 아버지로 불린 인물로 줄 베른의 공상, 모험 SF 소설은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설에서 담았던 잠수함 노틸러스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1865년작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의 내용 달여행은 소설이 만들어지고 약 104년이 지나 소설처럼 인간은 달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즉 줄 베른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일어났기에 원피스 작가 오다이치로는 줄 베른의 말을 빌려 원피스 세계관을 연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물리는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만물은 바라기에 태어난다는 베가펑크의 대사와 원피스 세계 물리학자인 윌리 가론의 대사는 원피스 세계관과 악마 열매에 대한 복선으로 원피스 세계는 인간이 생각하고 바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고대 악마 열매 도감에도 없는 고무고무 열매 각성 니카 능력은 자신의 공상한 대로 자유자재로 쌓을 수 있었는데 베가펑크의 대사로 태양의 신 니카는 인간이 진화한 미래의 인류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해방의 전사 니카는 고뇌에 빠진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를 간절히 생각하고 바래 익살스럽게 웃길 수 있는 고무의 몸이 되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에는 태양의 신 니카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불을 발할 수 있는 루나리알족, 바다에서 물고기처럼 숨을 쉬며 헤엄칠 수 있는 어인족, 동물과 비슷한 생김새와 힘을 가지고 있는 밍크족 등이 있는데 이들도 인간이 생각하고 발해 진화한 종족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는 만물이 태어나는 이유와 함께 악마의 열매는 누군가가 바란 인류의 미래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미래의 인류를 꿈꾸는 인간의 소망 또는 욕망이 결과적으로 악마의 열매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정말 아끼고 사랑받은 배에 요정이 깃들어 이를 클라바우터만이라고 부르며 인간의 외로움과 슬픔을 비롯한 마음속 어둠의 노래는 그 자체가 의지를 가진 화신 토트 무지카가 됐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악마 열매 또한 무언가를 바라는 인간들의 욕망이 그 자체가 의지를 가진 화신이 되었고 토트 무지카가 악보에 봉인됐던 것과 비슷하게 욕망의 화신들이 열매에 봉인되어 악마의 열매가 된 것이 아닐까요? 만약 맞다면 원피스 세계관은 만물의 정령이 깃들었다는 애니미즘의 사상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원피스 세계관 설정인 만물의 소리는 모든 동물뿐만 아니라 무생물에 깃든 정령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악마 열매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초고도로 발전한 문명 또한 열매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은 초고도로 발전한 기술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존재하는 영혼, 화신, 정령 등을 실체화할 수 있었고 이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 악마 열매가 아닐까 생각하며 베가펑크의 홀로그램을 실체화하는 광합 글러브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정령까지 실체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영혼은 실존하며 황천국까지 있는데 만약 고대 왕국이 영혼, 정령 등을 실체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데뷔보 원피스는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며 코즈키 오뎅의 나는 죽는 게 아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대사, 죽기 전 나의 혼은 살아서 간다라는 오뎅의 대사는 후에 조이보이가 데뷔보 원피스를 찾는다면 자신의 혼이 실체화되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와 루치의 대결로 루치는 밀짚모자 너만 강해진 게 아니라며 고양고양 열매 레오파드 각성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샤카는 희귀한 사례라며 동물계 각성은 임펠다운 옥조수처럼 인격이 잡아먹히고 마는 경우가 많지만 루치는 인격이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요. 하지만 루피는 마치 태양의 신 니카에게 인격이 잡아먹힌 것처럼 하루 종일 마냥 웃고만 있는데 원피스 설정집에선 니카의 의지에 영향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루치는 의지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루치의 모습에 루피 또한 니카의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처럼 카툰과 비슷한 장난스러운 전투가 아닌 과거 멋있었던 루피의 전투씬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루치의 공격에 니카 루피는 손쉽게 피하고 루치를 마치 가지고 놀며 단 한 방에 루치를 당황하게 하는데 이러한 상황만 보면 루치는 아예 루피의 상대가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루치는 루피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엄청난 스피드로 세계 제일의 가드 센토마루에게 치명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에그헤드 섬으로 키자루가 향했다 보고받는 사카츠키의 모습으로 현재 키자루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는데 에그헤드 섬에는 쿠마 또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원피스 1부와 2부는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에그헤드 섬은 샤본디 제도 에피소드와 비슷하게 밀짚모자 적단과 키자루, 쿠마, 센토마루가 모이고 있습니다. 샤본디 제도는 해군대장 키자루의 무서움을 보여준 에피소드로 에그헤드 섬에서 카이도가 있었던 와노쿠니에 혼자 가려고 한 해군대장 키자루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피스 2부는 악마 열매 각성이 빈번함으로 키자루 또한 처음으로 자연계 열매 각성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며 키자루가 처음 밀짚모자 적단을 공격한 인물이 조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로와 처음으로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샤본디 제도 키자루와 조로의 첫 만남은 조로가 너무 쉽게 당했었는데 현재 조로는 2년 동안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폐왕색 패기를 각성하여 여망이 됐기 때문에 과거 명왕 실버즈 레일리와 키자루의 전투와 비슷하게 이번엔 쉽게 키자루에게 당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